오늘 다룰 이제 주제는 이제 미드를 볼 때 미드를 학습함에 있어서 자막을 켜고 봐야 되느냐 안 켜고 봐야 되느냐에 대한 이제 구독자 몇몇 분들이 리퀘스트를 달아주셔서 이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오늘 그걸 다룰 거야.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나는 내 리스닝 학습에 대한 철학이 완벽하게 딱 두 가지로 굳혀져 있어. 리스닝을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첫 번째는 뭐냐면 알아야 돼. 뭐가 알아야 들려. 두 번째는 그럼 알면 다 들리나요? 아니야. 알더라도 안 들리는 게 있어. 그 어떤 때냐면 이제 화자가 말하는 속도가 이제 내 귀가 적응한 속도보다 더 빠를 때 안 들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아는데 안 들리는 거면은 그 화자가 말하는 속도가 내가 적응해 있는 속도보다 빠른 건 아닌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지. 그럼 대부분 거의 그럴 확률이 높아. 그럼 뭐야? 단순히 내가 자막을 봤을 때 그거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자막을 봤을 때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어. 근데 들을 때는 안 들린다면 그 속도가 내 귀에 적응시키면 들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의 다 이 두 가지에 걸려. 안 들리는 건. 모르거나 그래서 알게 되면 들리거나 아는데 안 들린다면 그 말하는 화자의 속도가 거의 다 엄청 빠르거나 내 귀가 적응한 속도보다 이럴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나는 자막을 봐야 한다는 주의야. 자고로 자막을 그러니까 켜지 말고 보는 게 틀리다 이런 의미는 아니야. 이런 분들과 내가 주장하는 거의 큰 차이는 뭐냐면 결국에는 영어라는 언어가 소리의 언어냐, 소리가 좀 더 중요하냐, 아니면 언어가 담고 있는 의미를 먼저 파악하는 공부라는 게 중요하냐라는 것들 이런 측면인데 나는 이 두 가지 중에 순서를 영어라는 언어를 공부함에 있어서 인풋을 충분히 넣어서 그 언어를 읽어낼 수 있는 능력, 의미를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먼저 머릿속에 소프트웨어를 깔아야지 뭔가 들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 뒤에 안 들리는 것들은 이제 소리에 내가 내 귀를 적응시키면서 점점점 저변을 넓혀나가야 된다는 측면인 거지. 즉 달걀이냐 닭이냐라고 본다면 나는 언어의 의미가 소리보다는 좀 더 이 두 가지 중에 굳이 하나를 먼저 택해야 된다면 이쪽 편에 난 서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자막을 보면서 공부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한다는 건 무슨 의미겠어? 그러니까 자막을 보면서 공부해야 하나요? 이런 의미겠지. 그럼 자막을 왜 봐야 되느냐? 자막을 안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내가 한번 이 영상을 한번 볼게. إلا الله جل وعلا وأوصى آدم عليه السلام من بعده بوصيته لشيث ابنه. 자, 여러분 이제 방금 전에 이제 아랍어 영상을 다시 봤는데 내가 가정을 하나 해볼게. 내가 지금 이 여러분한테 이 아랍어 영상을 백날 첫날 들어준다고 해서 여러분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랍어가 여러분 머릿속에 딱 들어왔을 때 의미가 갑자기 확 다 이해가 되는 날이 갑자기 올까? 아니라고 난 보는 거야. 이 아랍어 이 소리를 백날 첫날 들으면 여러분이 얻어가는 건 뭐겠어? 아랍어가 익숙해지긴 하겠지. 아랍어 자체 이 소리가 맨날 듣는 소리니까 맨날 똑같은 플로우에 맨날 똑같은 걸 들으니까 소리 자체는 익숙해질지 몰라도 그 소리가 담고 있는 언어의 의미가 어느 날 갑자기 해석이 되진 않는다. 이거가 들으려면 보이지 않는 소리가 담고 있는 이 언어를 머리가 포착을 해서 그걸 해석을 해내는 능력이 이 머릿속 안에 있어야 되는데 즉 그 머릿속에 소프트웨어가 깔려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소리만 맨날 들으니까 소리로 들어왔다 소리로 나가는 거야. 즉 이건 그냥 소음이다, 소음. 자, 그런 내 리스닝 철학에 근거하면은 나는 당연히 자막을 켜고 맨 처음에 보는 건 맞다. 그래서 근데 이게 평생 동안 키는 건 아니라는 거야. 맨 처음에는 한글 자막을 켜고 드라마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스토리 내용과 등장인물에 대한 내용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도 한국 사람들끼리 A와 B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C가 중간에 들어가게 되면은 A와 B가 하는 대화 내용을 맥락을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중간에 C가 중간 대화에 개입을 해서 뭐라고 물어봐? 무슨 얘기하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도 얘기할 때 그럴 때가 있잖아. 근데 하물며 원어민들끼리 얘기할 때도 그런 일이 없을까? 있어. 그럴 정도로 굉장히 맥락은 중요하다는 거야. 직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제로 학생 중에 이런 학생들 되게 많았어. 영어를 굉장히 못하는데 그 현업에서 오랫동안 종사하다 보니까 그 현장 용어 너무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팅에 들어갔을 때 대부분의 영어가 문장 구조나 어떤 문법 체계 같은 건 전혀 정립이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 미팅이 돌아가는 내용은 대충 알아먹더라 라는 얘기가 할 정도라는 거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맥락은 그 정도로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드라마를 볼 때도 마찬가지야. 이 드라마가 어떤 드라마인지 구체적으로 시즌 1에서 어떤 느낌이고 어떤 장면이 있었고 어떤 내용이었고 이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드라마 들어가면서 그냥 공부하려고 득달같이 달려드는 건 너무 어려운 길을 택하는 거라고 난 생각을 하고 맨 처음에는 한글 자막을 켜고 드라마를 먼저 편하게 보고 전 시즌을 2회차 때는 영자막을 켜고 보면서 공부를 해라. 그래서 안 들릴 때마다 멈춰가면서 왜 안 들렸지 체크를 하는 거야. 아까 1번 뭐라 그랬어? 아는지 모르는지 내가 이 문장을
아는 문장인지 모르는 문장인지, 내가 이 문장이 만약 해석이 안 된다면 왜 해석이 안 되는지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 문장이 해석도 안 되는데 그 문장이 내 머릿속에 의미로 들어올 거라는 건 너무 나한테 초능력이 생기길 바라는 건 아니냐라는 측면인 거지, 내 말은. 맞잖아. 근데 아는 문장이고 어휘도 알고 다 알겠어. 자막 읽었을 때 이해가 돼. 오케이. 그럼 이제 소리로 들어보는 거야, 다시. 아, 그럼 거의 다 너무 빨라서 안 들리는 가능성이 높아. 아, 그럼 내가 내 귀가 아직 이 화자가 말한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는 거구나. 그러면 그걸 반복해서 들어보면 되는 거야. 간단한 문제야. 이해가 되지? 그렇게 해서 2회차 공부하고 3회차 공부하고 4회차 공부하면 점점 한 드라마를 계속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익숙해지겠니? 안 익숙해지겠니? 익숙해지잖아. 그러면 익숙해짐에 따라서 한 5회차나 6회차 때, 그러니까 즉 개인차가 좀 있겠지만 결국엔 뭐야? 자막을 치우고 뭐라 이거야. 그런 내 입장에서는 애초부터 자막을 치우고 공부하는 건 아까 방금 내가 여러분한테 아랍어를 들려줬던 것과 똑같이 너무 약간 고문을 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거지, 내 스스로를. 그 언어가 담고 있는 의미를 전혀 읽어내지 못하는데 백날 첫날 그 아랍어 듣고 앉아있는다고 어느 날 갑자기 귀가 뚫린다? 그건 초능력이 생긴 거지. 반야심경 내가 맨날 백날 첫날 여러분에게 반야심경을 틀어줬어. 여러분 반야심경 내용이 들어가겠어, 머릿속에? 반야심경을 뭐 읽고 공부를 해야 반야심경에 대한 내용이 이런 내용이구나. 그럼 이걸 이제 반야심경 음성으로 들어봐야 되겠다. 음성으로 듣다 보니까 그래, 이런 내용이 있었지 하면서 반야심경 내용이 점점점 소리로 들었을 때도 내용이 점점 들어올 거 아니야. 맞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절에 갔을 때 스님께서 목탁 치면서 읊으시면은 했다가 나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설거지 하시면서 틀어놓으면 귀가 뚫리겠지.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들으면 뚫리겠지. 이거는 너무 거저먹으려는 생각이다. 근데 내가 예를 들면은 드라마를 많이 봐서 어느 정도 영어가 편안해지고 어떤 컨텐츠를 틀어놓더라도 한 70% 이상이 들려. 그런 능력이 갖춰져 있어.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설거지할 때 영어 틀어놓고 자동차 운전할 때 영어 틀어놓는 게 그게 듣는 대로 다 학습되는데 초보자분들은 듣는 대로 다 학습되는 게 아니야. 초보자 입장에서는 알아야 되는 게 너무 많아. 자막도 못 읽어 내려가는 사람에게, 즉 의미 파악도 못하는 사람에게 소리만 들어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가혹한 처사다. 즉 고문시키는 거라 난 생각을 한다. 그래서 영자막 켜지 않고 이제 영어 공부해가지고 귀가 뚫렸다는 사람들은 굉장히 독한 사람이거나, 두 번째, 언어에 기본적으로 재능이 뛰어나거나 특출나거나 아니면 남들보다 비교적 언어에 대한 감이 좀 뛰어난 사람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분들은 당연히 아니라고 할 거야. 근데 그건 그분들이 본인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높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분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은 그분들이 인풋을 얼마만큼 했는지는 전혀 얘기 안 해. 여러분 그걸 잘 생각해야 돼. 이게 굉장히 주의사항 중에 하나인 게, 자막을 켜지 말고 언어를 공부하세요라고 하시는 분들 맨 처음 잘 보면은 그분들이 미드를 보실 때는 자막을 안 켜고 봤겠지. 근데 미드 안 보는 시간에 뭐 했는지 얘기 안 한다니까? 미드를 안 보고 있을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인풋을 엄청 했을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뭐야? 미드를 자막을 안 켜고 본 건 맞는데 미드를 안 보는 시간에는 그분들이 미드 끄고 문법책을 3시간 공부하고, 예를 들면 스피킹을 뭐 몇 시간 공부하고, 즉 엄청나게 인풋 쏟아부으면서 이 머릿속에 소프트웨어가 세팅이 될 때까지 엄청나게 인풋을 쏟아부은 거지. 그래서 어느 딱 임계치가 딱 넘어간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자막을 안 켜고 보던 미드가 딱 들리는 효과가 기적적으로 갑자기 딱 나타날 수 있겠어, 없겠어? 99도까지는 물이 안 끓다가 100도에 물이 끓는 것처럼 그 임계치가 어느 날 갑자기 딱 뚫리면서 엄청난 인풋으로, 예를 들면 어저께까지 안 들리거나 그저께까지 안 들리던 영어가 갑자기 오늘 들릴 수도 있단 말이야. 그걸 본인이 모르거나 알매도 불구하고 얘기 안 하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야. 즉 미드 안 볼 때 그분들이 인풋을 얼마만큼 했는지 그분들이 얘기 안 해, 거의 다. 근데 사실 여기에 엄청난 핵심이 있다고 난 생각하는 거야. 정말 영어가 소리만의 영역이면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울 때 들려야 돼. 이제 청력이 막 올라가야 돼. 그분들의 청력과 여러분들의 청력이 뭐가 다를 것 같아? 다른 게 없어. 다른 건 머리지. 안 그러겠어? 그러니까 그분들 머리엔 소프트웨어가 깔려있는 거고 여러분 머리에는 소프트웨어가 안 깔렸기 때문에 내가 중요시 여기는 건 소프트웨어야. 이 소프트웨어를 깔 때까지는 자막을 켜면서 계속 여러분들이 문법책이나 스피킹 공부하면서 배웠던 것들 계속 적용하면서 봐야 된다. 안 들릴 때마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안 들리는지 찾아야 되고. 이해가 되니? 결론 땅땅땅. 자막을 켜고 보는 걸 추천한다. 자막을 켜고 이제 미드를 볼 때 공부 방법. 일단 자막은 켜도 돼. 미드에 집중해서 본다. 그러니까 자막을 자꾸 껐다 켰다 하는 게 귀찮으니까 자막을 켜두라는 거야. 안 들릴 때마다 계속 이제 꺼두면 다시 껐다 켰다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초보자분들은 모르는 게 많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껐다 켰다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켜놓으라 이 말이야. 그 대신 안 보려고 해라. 그러니까 드라마 자체에 집중해서 보려고 하고, 보다가 안 들리는 게 있으면 멈춰서 그 사람이 말하는 자막을 보라는 거지. 자막을 봤을 때 대부분 이해를 못 할 거야.
그 자막 자체 해석하는데도 오래 걸릴 거라고. 그럼 뭐야? 첫 번째,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리스닝. 첫 번째, 알아야 된다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그럼 그 자막 해석부터 시작하는 거야. 해석이 됐어. 아, 이게 이런 문장 구조였었구나. 아, 이게 이런 어휘의 뜻이었었구나. 아, 이게 이런 소리 때문에 그랬던 거구나. 이해를 했어. 그러면 어떻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 들어봐. 1번이 충족했기 때문에 2번을 넘어가는 거야. 2번이 뭐였어? 아는 문장이 됐으면 그 문장이 내 귀에 적응을 시키라 이거지. 적응시키는 거야, 이렇게 들으면서. 그래서 이제 잘 들려. 그럼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그런 식으로 공부하라는 거고, 그런 식으로 드라마를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계속 반복해. 그러면 점점점 여러분들이 자막을 보는 횟수가 줄어들겠어, 많아지겠어? 줄어들겠지. 자연스럽게. 그럼 나중에 종국에는 자막을 치우고 보라 이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드라마 하나를 완벽하게 여러분 듣게 되는 날이 왔다고 치자? 다른 드라마 넘어갔을 때 갑자기 어느 날 모든 게 다 들릴까? No. 아니라는 거지. 그 드라마에 대한 또 주제. 내가 맨 처음에 본 드라마가 예를 들면 일상대화, 철저히 일상대화에 관련된 드라마였었는데 다음 드라마 넘어가게 이 드라마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나오는 에피소드가 50%고 일상은 50%라. 그럼 직장에 관련된 단어, 직장에서 많이 쓰는 어휘, 문장 구조, 조금 더 딱딱한 문어체적인 표현을 쓰고 그런 게 나오면 갑자기 안 들리겠지. 당연히 또 모르는 게 나오니까. 그럼 또 적응이야.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영어는 적응의 영역이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체화시키는 단계. 항상 가는 거야. 그리고 이걸 계속 저변을 넓혀나가는 훈련이 곧 영어 학습이다. 그래서 영어 학습은 끝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된다. 이게 내 결론이야. 자, 마무리할게요. 자, 여러분, 영어를 잘 들을 수 있는 사람들과 여러분의 차이는 이 청력의 차이가 전혀 없어요. 그분들의 청력은 소모지어가지고 막 잘 들리고 여러분들 귀는 청력이 낮아가지고 안 들리고 하는 게 아니고 차이는 머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인풋을 굉장히 많이 넣으셔야 되고 인풋을 넣은 다음에는 그 알고 있는 걸 드라마에 적용을 시키는 항상 이 플로우대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을 체화시키면 그게 어느 날 들리게 되는 거고 그렇게 계속 저변을 넓혀 나가는 게 결국엔 리스닝 학습법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구독자 요청 이제 리스닝 학습법 미드를 보는 데 있어서 자막을 켜고 봐야 되느냐 안 켜고 봐야 되느냐 저는 켜고 봐야 된다 라는 걸로 귀결을 짓겠고 부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도 내용이 좋으셨다면 이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는 이제 프렌즈 미드 컨텐츠 그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풋 넣어드리고 있으니까 그대로 학습 꾸준히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다시 봐요. 바이바이.